뭘 먹느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기아에 시달리고 영양 부족에 있는 사람한테 통곡물을 먹이면 죽으라는 거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이란 책을 쓴 저자,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잠자는 게 아깝다고 했는데, 잠을 안 자면 아까운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수면 중에 뇌를 쫙 씻어버려요. 진짜로 뇌를 씻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림페틱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글림페틱 시스템이 뭐냐면, 림페틱은 임파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임파선과 임파선을 연결하는 조직. 임파선은 림프구,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 림프구들이 있는, 얘네들이 돌아다니는 정거장 같은 조직들이죠.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뇌에는 이런 림페틱 시스템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없다. 왜냐면 림프구가 안 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발견된 거예요. 있다. 림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만 하네? 라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글림페틱, G를 약간 뇌를 상징하는, 이 G가 이제 글라이아라고 해가지고 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의 림페틱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 수면 중에 뇌를 쫙 씻어버려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여기가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여기 문을 닫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청소를 하고 싶어요. 청소를 언제만 하냐면 여기 퇴근한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되게 슬기롭게 잘해요. 이 문을 열었는데 이 격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청소하는 물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물만 쫙 들어온 다음에 저쪽 나가는 통로로 쫙 알아서 나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말리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그냥 깨끗해. 그런 시스템이 뇌에 있더라. 그게 잘 때마다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잠자는 게 아깝다고 했는데 잠을 안 자면 아까운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수면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빵 하고 갑자기 깨면서 렘 수면으로 갑니다. 렘 수면은 깨는 게 아니고 이때 꿈을 꿔요. 이때 뇌파를 보면 거의 깬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거의 구별 안 될 정도로 각성 상태인데, 우리 뇌는 눈은 안 뜨고 각성과 비슷하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의 뇌가 막 굉장히 활발하게 꿈을 꾸다가 다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빵! 이거를 하루 동안에 한 4-5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꿈을 이제 한 4-5번 꾸시는데, 지나간 꿈은 기억을 못하고 이제 아침에 깰 때쯤 꿈만 기억을 하시죠. 아침에 깰 때쯤에 렘 수면이 점점 길어져요. 깊은 수면은 처음 수면을 할 때가 깊고 점점 이 깊은 수면이 짧아집니다. 깰 때쯤에. 4단계가 길어졌다가 렘 수면 짧게 했다가 또 4단계 좀 짧아졌는데 렘 수면이 점점 길어지고 4단계 좀 짧게 했다가 렘 수면이 점점 길어지고 이렇게 돼요. 언제 글림페틱 시스템이 생기냐? 3, 4단계 때 생깁니다. 렘 수면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때 안 열려요. 깊을 때 열려요. 여러분들이 쪽잠을 자거나 자다 깨다 하거나 그러면 뇌를 청소를 안 하게 됩니다. 뇌에서 오염물질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제일 기본적인 피로물질이 아데노신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ATP를 쓰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아데노신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로를 느껴요. 피로물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각성이 되잖아요. 그럼 아데노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데노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그 수용체를 카페인이 약간 막아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느낌을 잠깐 못 느끼게만 해주는 거지. 실제 커피가 피로감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착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데노신을 없애야 되잖아요. 아데노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림페틱 시스템인데, 잠잘 때만 할 수 있어요. 잠잘 때만.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안 없어집니다. 다음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 이제 엉망인 컨디션이 되는 게, 더더욱 깊은 수면 안 할 때.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3시간이라도 자면 머리가 번쩍하는 이유는 청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나? 치매 물질이 이제 아밀로이드 같은 게 나오는데, 지금 학술적으로 되게 얘기가 많은 건 글림페틱 시스템이 아밀로이드도 청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을 잘하면 치매가 예방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제대로 치울 거다.
치매가 안 걸리고 싶으면 중년 나이 때부터 깊은 수면을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런 아밀로이드가 잘못 축적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성염증의 한 축인데 지금 내 머리에 얼마나 이 잘못 축적된 아밀로이드가 많나요? 라는 걸 진단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없습니다. 진단할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다. 아주 엄청 쌓여야 펫 같은 검사로 겨우 할 수 있는데 비용도 비싸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아밀로이드 축적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누구나 생긴다.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건강하게 없앨 방법은 건강한 수면밖에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수면은 뭐다? 적어도 7시간 반을 자는데 중간에 깨지 않는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깊은 수면을 오래 가기 위해서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먹고 움직이는 거죠. 뭘 먹느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당을 피하고 지방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식단을 해라. 이건 뭐 정답인데요. 근데 그게 왜 나쁜지를 좀 아시면 확실하게 염증을 줄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당을 줄인다는 거의 의미가 곡물을 먹어라. 곡물을 먹어도 뭐 통곡물을 먹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몸이 소화하는데 힘들어하는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인 거 아세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게 다른 갈락토스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포도당과 과당, 근데 곡물은 포도당으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이 끊임없이 붙은 중합체를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일에서 과당이 이제 붙은 것들이 또 이제 이것도 탄수화물이지만, 근데 이런 포도당이 끊임없이 붙어 있는 것들의 이런 중합체들은 여러분들이 맛을 못 느껴요. 중합체는 기본적으로 고분자 물질은 맛을 못 느낍니다. 밥을 맛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밥의 겉에 살짝 녹아있는 포도당, 수분, 식감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만약에 그 밥알이 완전하게 포도당으로 변하면 그냥 설탕물과 똑같은 맛을 느낄 겁니다. 굉장히 달게. 그냥 밥을 소화시키면 단물이 돼요. 곡물인 상태로 먹으라고 하는 건 이걸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위에서 일단 가둬놓고 아주 힘들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졸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해요. 위가 굉장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거의 죽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유문을 열어서 그 다음 먹은 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밀레이즈가 다시 나와서 걔네들을 다시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흡수를 해요. 통곡물이면은 걔네들이 분해되면서 단백질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트립신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이제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이 과정이 오래 걸려요. 오래. 통곡물을 먹게 되면은 어차피 다 분해되고 나면은 포도당이니까 마치 설탕물 들어오는 거 효과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운동합니다. 오랫동안 운동하고 그리고 천천히 몸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물질도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같은 성분이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디저트를 먹습니다. 이미 분해가 돼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에. 포도당과 과당이 이미 분해가 돼 있어서 그게 왜 다냐? 분해가 돼 있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먹자마자 달아. 와, 너무 좋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왜 달다고 느끼냐?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는 그걸 보고 앞뒤를 막고 소화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사 통과가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미 소화를 다 시켜놨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12장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들어오는 족족 내려가 버려요. 들어오는 순간 바로 12장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바로 혈당이 팍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최고죠. 만약에 혈당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효율의 영양식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기아에 시달리고 영양 부족에 있는 사람한테 통곡물을 먹이면 죽으라는 거지.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양 부족이 아니고 지금 이미 영양 과잉 상태이고 너무 맛있고 달고 그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되게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심지어 고기를 먹은 다음에 볶음밥을 또 먹을 수 있네. 신기하다. 그게 안 신기합니다. 왜 안 신기하냐면 볶음밥을 먹을 때 그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가 우리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니까 위 보고 더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 지금 여태까지 소화하느라 힘든 고분자 물질을 먹느라 지금 힘들었는데 이번 들어오는 거는 소화가 된 거래 라고 하면서 위를 열어줘요. 더 커져요, 다시.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온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소화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또 열어서 무사통과 시켜버려. 그래서 계속 들어가. 디저트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단위 질량당 엄청난 고칼로리가 들어갈 뿐 아니라 이런 단순당, 이미 분해된 탄수화물의 의미는 밥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 밥에 아주 살짝 분해되어 있는 포도당을 느끼면서 대부분 맛을 못 느끼는 덩어리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유혹을 느끼고 덩어리를 먹고 식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리지 않게 그 밥을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르다 느끼고 끝나야 되는데, 이 단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큰 좋은 음식이 올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이 잘 돼 있는 고기, 아미노산이 잘 깔려 있는 조미료가 있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올 거라는 유혹을 뇌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슨 반응이 오게 되냐? 과식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행복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게. 철저하게 계획된 식단을 했는데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됩니다. 단순당을 먹어도 되고 지방을 먹어도 되고. 계획되게 먹었는데 골고루 먹었고 철저하게 계획된 칼로리 안에서 먹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면 맛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점점 우리 몸이 이 맛있는 음식에 점점 무너져서 위가 점점 커지고 자꾸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대부분 특징은 어때요? 채식을 하고 닭가슴살을 먹고 고분자 물질 위주로 먹습니다. 맛없게 먹습니다. 맛없게 먹으면 위가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려고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맛없게 드시라고. 제일 나쁜 게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이게 뭐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러는데 맛있으면 과식하게 돼서 무조건 건강에 나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큰일입니다. 이게 약간 지금 제가 뭐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조금 더 안 좋은 건 탄수화물 중심 문화예요. 오히려 어떤 영양을 강조해서 먹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너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부족하다. 좋은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고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좋은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노인들이 더 잘 먹어야 되고 암 환자가 더 잘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리거나 만성질환에 걸리거나 노인일수록 단백질을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권장량이 더 높아요. 그분들이 단백질 식단을 더 많이 해서 단백질 총량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당을 피해라, 과잉지방을 피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참 이게 선언적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제가 이게 좀 원리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당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좀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한 거였구나. 단순당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와요. 엄청 좋은 거지. 다만 너무 달고 좋아서 우리 몸이 많이 먹게 된다. 그게 나쁜 거예요. 많이 먹게 된다. 자극적이라는 게 우리 몸이 다 뇌가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 과식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비만은 모든 대사 이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맥경화증이 많이 생긴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칼로리량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체중과 체격을 유지할 건지 줄일 건지를 정하고 그 칼로리 안에서 골고루만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서구인들에서 없는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 학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인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동을 하고 실제 체구가 컸는데 큰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온 다음에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지역으로 와서는 재빠른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수십만 년 동안 적응하면서 몸이 작은 체형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작은 체형으로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게 불리해지고 적게 먹고
몸이 작은 체형으로 아시아에서만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그렇게 안 필요해서 췌장 기능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1900년대 이후로 많이 먹게 된 거죠. 특히 한국, 아시아권들이 이제 많은 서구권 음식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는 마른 비만이란 체형이 없었을 겁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그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도 체질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찔 수가 없는 체형인 거예요. 그분은 찔 수가 없는데, 유튜버들 많이 계시죠. 도저히 안 찌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건 몸에서 그 필요 이상으로 칼로리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내보내기 때문인데, 그걸 다 받아서 살찌시는 분들은 췌장 기능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계속 받아서 다 이게 살이 찌시는, 뭐 저도 췌장 기능이 좋은지 먹으면 먹는 대로 살찌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라고 하시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장기 기능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지방으로라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갈 데가 내장 지방밖에 없어요. 다른 장기는 다 받을 생각이 없고 유전학적으로 정해진 사이즈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배만 나오게 됩니다. 배만 나온 상태는 다른 비만이 있는 상태와 동일한 비만입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마치 ET처럼 이렇게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는 정말 볼록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 실제 허리둘레 보면 이제 허리 사이즈가 엄청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나쁜 비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배만 나오신 비만 상태를, 여기 사실 체질량 지수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비만인데 실제로는 건강 상태가 되게 나쁜 비만이라서 체질량 지수 외에 꼭 얘기를 하는 게 허리둘레 수치를 남자 90, 여자 85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비만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아디포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디포사이토카인 중에 딱 한 가지 아디포넥틴이라는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장 지방을 꼭 나쁘게 얘기할 건 없는 게,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굉장히 활발한 호르몬 기관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찌면 이 피하지방이 살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피하지방은 사실은 첫 번째 기능이 단열을 하고 몸을 보호하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는 사실 대사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장 지방이 대사 기능이 아주 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지방이 많아질 때 내장 지방이 아주 활발하게 커지고, 줄어들 때 거기서부터 이제 줄어들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방세포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지방세포가 세포 수도 동일한데 거기가 이제 뚱뚱해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걸로 이제 비만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염증의 정도를, 강도를 높이게 되는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 만성염증의 원동력이 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운동하고 에너지가 많아지면 면역력 많아지고 그 다음 살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받냐? 탄수화물하고 지방에서 받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많아지는 병이 당뇨니까, 그리고 지방이 많아지면 비만이 되는 거니까, 비만과 지방이 많은 상태, 혈당이 많은 상태는 기본적으로 만성염증에 있어서 반응이 높아지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